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한 사람의 말이 수백만을 움직이기까지 그 출발점은 연설대 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는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경험을 거쳤는지에서 시작됩니다. 히틀러는 1889년 오스트리아와 독일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 브라우나우아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은 독일어 사용자가 많았고 히틀러는 독일어와 독일 문화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세관 공무원이었고 규칙과 복종을 중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정은 엄격했고 히틀러는 반복적인 체벌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정했지만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아들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학교 시절의 히틀러는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교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합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제도와 엘리트 집단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형성해 갑니다. 1907년 18살이 된 히틀러는 혼자 고향을 떠나 빈으로 향합니다. 빈은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이자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히틀러에게 빈은 자신을 증명할 무대로 보였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기 위해 1907년과 1908년 두 차례 빈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하지만 미술적 역량 부족을 이유로 모두 탈락합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미술학교 탈락 이후 히틀러는 1909년부터 약 4년간 빈에 머물며 불안정한 생활을 합니다. 노숙자 수용소와 값싼 공동 숙소를 전전했고 엽서와 소형 그림을 팔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당시 빈은 화려했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 불평등을 구조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의 실패를 유대인, 정치인, 그리고 도시의 지식인 계층과 연결지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1913년 24살의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빈을 떠나 독일 뮌헨으로 이동합니다. 오스트리아 시민이었지만 오스트리아 제국을 싫어했고 스스로를 독일인이라고 인식한 정체성의 선택이었습니다. 뮌헨에서 막 노동과 그림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독일은 병력이 부족했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외국 출신 지원자도 예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국적 상태로 독일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군대는 그에게 처음으로 명확한 역할과 소속감을 준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전령병으로 복무하며 전장을 오갔고 명령과 규칙이 분명한 생활 속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1918년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히틀러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패전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전장에서 싸운 군인이 아니라 정치 지도층과 내부 세력이 독일을 무너뜨렸다고 믿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분노는 개인의 실패를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이후 독일 사회는 경제 붕괴와 실업 속에서 기준이 흔들립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히틀러는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독일 군은 혼란을 막기 위해 급진적인 정치 모임들을 감시했습니다. 그 임무로 히틀러는 작은 정치단체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어느 날 뮌헨의 한 맥주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히틀러는 처음으로 청중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준비된 연설은 아니었지만 그는 즉흥적으로 상대의 말을 반박하며 분노와 확신이 섞인 언어로 청중의 반응을 끌어냅니다. 청중은 환호했고 모임을 주도하던 인물들은 그에게 당시의 소규모 정치 조직 독일 노동자당이 정식 당원으로 참여해 연설을 맡아달라고 제안합니다. 히틀러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히틀러는 자신의 말이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의 연설은 복잡한 설명보다 분노의 원인을 단순화하고 책임을 외부의 적에게 돌린 뒤 히틀러 자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구조를 반복했습니다. 경제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독일 민족은 위대하다는 말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 결과 그를 따르는 군중은 빠르게 늘어났고 히틀러는 나치당이 핵심 연설가이자 지도자로 떠오릅니다. 1923년 히틀러는 무력으로 정권을 잡으려다 실패해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후 그는 전략을 바꿉니다. 폭력이 아니라 선거와 제도를 통해 장악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1933년 선거와 정치적 협상을 거쳐 히틀러는 독일 총리에 임명됩니다. 집권 이후 그는 언론과 사법제도에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히틀러의 통치 이념은 우생학과 극단적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워 유럽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했고 전쟁 과정에서 유대인과 여러 소수 집단을 체계적으로 박해하고 학살합니다. 1945년 히틀러는 패배와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히틀러는 갑자기 그렇게 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형성과 시대의 붕괴가 맞물렸을 때 그의 선택은 역사로 확장됐습니다. 전후 독일 사회는 다시는 한 사람의 말과 선동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지 않기 위해 비판적 사고와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을 선택합니다. 히틀러의 사례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선동적인 언어가 얼마나 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